고소사건의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전체 사건의 80%는 모두 무혐의 처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전직경찰 렌폴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러 갈 때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 1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 받아줘요. 돈 받으시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해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에요. 물론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 또는 전과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 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데요. 간혹 고소장에 피해 사실 다 있고 증거 첨부했고 바쁜데 꼭 가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추가 정보나 증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당 수사관이 출석 요구하면 가세요. 안 가면 각하됩니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시면 접수 담당이 전직 수사관인 민원 상담관에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경험 많은 수사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보통 상담을 해주고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데 단순한 대여금 사기 사건이라면 보통 20-30만원 정도 받아요. 다만 돈이 개입되다 보니 상담이 아니라 영업이 되곤 하죠. 고소가 접수되지 않는 민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주는 식이죠. 이런 고소장은 경찰에 접수해도 각하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사실이 복잡하고 죄명도 여러 개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내고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건이라면 제 영상 보시고 셀프로 고소장을 써 가셔도 돼요. 요즘은 수사관들이 유능해서 대충 육하 원칙에 맞게 써 오시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사건 처리 잘 해드립니다. 웬만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경찰에 오세요. 사기당해서 열받고 돈도 없는데 몇백만원 받자고 변호사 수임하면 웃기잖아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도 받아줍니다. 다만 가능하면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길 추천드려요. 만약 고소인은 서울 사는데 피의자는 부산 산다. 너무 멀잖아요. 그럼 서울에 접수해도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피의자가 분당 살아요. 1시간이면 가는데 귀찮다고 서울에 고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고소인은 서울에 있는 수사관한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해요. 보통 10마디 얘기하면 문서로 남겨지는 건 중요한 2-3마디 정도예요. 그리고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이송됩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보내져서 피의자 조사 후에 종결되거든요. 그럼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의 얼굴도 못 보고 불기소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건을 종결할 수사관한테 직접 피해 사실을 소상히 얘기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럼 출석 일자를 조정해서 출석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같이 가져가세요. 만약 고소 대리인이시라면 본인 신분증, 도장, 그리고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피해 구제 기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하면 고소 취소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고소 취소가 되면 사건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정상 참작을 하죠. 그런데 막상 처분을 받고 나면 피고소인이 약속을 안 지켜 돈을 안 줘요. 그렇다고 재고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고소의 취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나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죠. 그렇다면 내가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이것은 수사관이 허락도 하지 않거니와 몰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실은 대개 다른 조사관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 관계자들, 즉 타인들 간의 진술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조서를 복사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 됩니다.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조서의 사본을 요청하셔야 해요. 본인의 진술조서뿐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받은 대질신문조서의 경우도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데요. 상대방 진술 내용 가리고 고소인의 진술 부분만 공개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나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셔서 통화 내역을 녹취한 후에 녹취록이 녹음 파일과 동일하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해요. 고소인이 공증을 받지 않고 직접 녹취해서 제출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녹음 파일도 원본은 잘 보관해 두시고 복사본을 USB나 CD에 담아 같이 제출하시면 좋아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같이 불러 조사하는 것을 대질조사라고 하는데요.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꼭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질조사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절대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정가 유무, 실제 거주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연락처도 피고소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관 교체 요청서를 담당 수사관, 직속 상사 또는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세요. 1차로 해당 수사부서장이 주관하여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교체 불가 통보를 받는다면 청문감사관실 주관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면 반대로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 고소가 불기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증거 불충분이라면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이 되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기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보통 민사소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건 접수증과 차용증을 제시하면 상대방의 전입 주소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의 결론, 고소는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친할수록 돈 거래하지 마세요.